안녕하세요, 뚜쌤입니다. 직장인 A씨는 아주 생기발랄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감정표현도 풍부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었죠. 성실하게 공부해서 대학 졸업 후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S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주위에서도 굉장히 좋아했고 본인도 되게 만족스러웠죠. 근데 이곳은 월급은 많았지만 업무 강도가 엄청 세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입사 후 2, 3년 동안 정말 밤낮으로 기계처럼 일만 하게 된 A씨. 특히 함께하는 과장님은 전형적인 일 중독의 상사로서 카리스마 넘치고 특히 성과에 대한 압박, 잦은 화, 짜증, 분노, 폭언을 통해 이 A씨에게 오랫동안 큰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2, 3년 넘게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던 어느 날 퇴근 후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요즘은 좀 괜찮아? 너 표정 뭐 좋아 보이진 않는데. A씨가 말합니다. 괜찮아. 근데 신기한 건 요즘엔 화도 안 나. 화가 나지 않는다는 A씨 정말 좋아진 걸까요? 어느 밤늦게 A씨는 퇴근하면서 문득 옛날과 너무나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웃음이 거의 사라졌고 웬만한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뭘 해도 크게 즐거운 것이 없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A씨 괜찮은 걸까요? 더 이상 화가 느껴지지 않는 이 상태. 실제로 A씨는 화, 분노, 짜증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 A씨는 신경증적 방어기제인 이지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화란 견디기 힘든 현실에 만났을 때 자아가 감정은 지워버리고 생각만 반응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에 해당되는 인지적 요소, 두 번째는 정서에 해당되는 감정적 요소,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지화는 세 가지 요소 중 인지적 요소인 생각만 있고 정서적 요소인 감정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행동도 잘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논리만 있고 감정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이지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논리적으로 반응하면서 그것에 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억압됩니다. 이지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내심, 절제력이 높고 한번 결정하면 그것을 이뤄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완수해가면서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를 겪지 않게 되죠. 이분들은 감정 동요가 적으니까 말썽 부릴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실함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지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지화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식에서 감정을 고립시킨 대가로 사회에서도 고립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희생하면서 다소 외롭게 살아가지만 그런 외로운 삶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답안들을 갖고 있죠. 인생 뭐 외로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 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존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이 조직의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논리만 있고 감정이 없는 리더. 집안에서도 가족 중에도 이지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이 참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답답한 감정을 토로하는 아내를 향해 한 남편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의 감정을 나한테 말해? 그거 말해봤자 뭐 좋아질 거 없잖아. 문제 해결되는데 도움 돼? 이 남편은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해서 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슴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위로받고 그 문제들을 견뎌내는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이지화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지화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지화가 있었기에 그들이 잘 버텨오고 그래도 사회에선 인정받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지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논리와 이성이 옳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주로 선택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을 살려준 방어기제가 어느 순간 양날의 검이 되어 그들과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혹시 주위에 소중한 분들 중에 아니면 주위에 가까운 분들 중에 이지화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선 다음에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지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꼭 이해해 줬으면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는 말보다 그들이 하는 말 이면에 감춰진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혹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야,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다 라고 말할 만큼 참 힘든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친밀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주고 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자리들을 자주자주 선물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 이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방어기제 시리즈가 한창 중인데요. 다른 방어기제 이론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작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작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참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뚜러뽕 갑니다.